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러스의 영어 강사 박수빈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치러졌던 고1 6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즉 60%가 넘는 오답률을 보이는 지문 4가지를 한번 해설해 볼 거예요. 이 지문 4개 다 선지가 특히 까다롭다라기보다는 우리 지문 자체가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정말 지문 독해력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맞춘 학생들, 그리고 틀린 학생들 모두 내가 독해가 잘 되었나 여기에 초점 맞춰서 강의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오답률 1위였던 우리 어휘 추론 문제죠. 30번 지문부터 한번 차근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니까 many human and non-human animals. 많은 인간과, 즉 인간이 아닌 동물, 얘네 둘 다요. save commodities. 자, 우리 commodities라고 하면은 물품,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물건이나 돈을요, save, 저축한대요. for future consumption.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미래 소비를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읽었으니까 이 문장의 앵커, 그러니까 기준 좀 정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을 한대요. 근데 누구? 인간과 동물 둘 다요. 자, 그러면서 다음 문장 보니까 this behavior, 이러한 행동이요.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앞에서 나온 저축하는 걸 말하겠죠. seems to reveal,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요. 뭘 드러내냐면 preference of delayed reward, 선호를 보여주는데 어떤 선호냐? 지연된, 연기된 보상을 선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지연된 보상이라는 거,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쵸.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뒤로 밀린 거죠. 그러면은 미래 소비, 미래 보상, 즉 연기된 보상, 잘 쓴 표현이네요. 자, over on immediate lines. 자, 우리 여기 있는 over는 무엇 보다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것보다 지연된 보상을 더 선호합니다. 여기에서의 원은 앞에 나왔던 reward를 대신해서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 1번 선지에서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연기된 그리고 지연된 보상을요. 즉각적인 보상보다 더 좋아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우리 컬러에 나오면서 보충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he agent, 한 주체가요. 즉, 한 사람이 아니면 한 동물이 gives up, 포기해요. 뭘 포기하냐? some immediate pleasure. 즉각적인 즐거움? 앞에서 나왔잖아요. 즉각적인 보상을 말하겠죠. 즉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합니다. in exchange for, 무엇에 대한 교환으로, 즉 무엇에 대한 대가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의 즐거움에 대한 교환으로, 대가로 우리가 즉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해요. 자, 여기까지 계속 미래, 즉 연기된 보상, 즐거움을 인간과 동물 모두 선호해요. 자, 다음 문장. thus. 그러니까 thus라는 우리 부사 써서 계속해서 같은 말 내가 결론 지어볼게 라는 거네요. The discounted value. 하락된 가치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좀 친구들이 막혔을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느꼈을 그 느낌 그대로 한번 쭉 해석을 해볼게요. 하락된 가치가요. 무엇을? 미래, 보상의 하락된 가치가 should be greater. 더 커야만 해요. 뭐보다요? 하락되지 않은 가치보다요. 현재 보상의. 자, 여기까지 맥락적으로 봤을 때 미래 보상이 즉각적인 현재 보상보다 더 커야 한다. 이거 잘 쓴 건가요? 잘 쓴 거죠. 우리 미래를 좀 더 선호하니까요.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 잘 썼어. 자, 그런데 어디에서 조금 막혔을 거냐면 여기 있는 discounted 그리고 undiscounted라는 표현. 뭔가 미래 보상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장 자체에서 좀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일단
선지에 집중을 해야 하고 그리고 독해력이 잘 다져진 친구들이라면 우리 지금 맥락과 반드시 같은 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래 보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는 이 디스카운티드를 어떻게 좀 의역을 하는 게 좋냐면 우리 앞에서 나왔던 연기된, 미뤄진과 좀 비슷하게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뤄진 가치가 미뤄지지 않은 현재 가치보다 더 커야 한다라는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 건데 여기에서는 우리 however 이라는 부사를 쓰고 있네요. 그러면은 내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서 쭉 보니까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서는요. The agent, 그 주체가요. does not wait for,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뭘? 계획된 경우, 사건을요. 그치만 사용해버립니다. 그들의 저축을 아주 성급하게 조기에 사용을 해버리죠. 자, 우리 지금 however이라는 표현 써가지고 우리는 보통 미래를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런데 몇몇 사람은 기다리지 않고 좀 성급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잘 썼나요? 잘 썼죠. 우리 however 통해서 내용 전환이 일어났고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다. 자연스럽네요. 자, 그러고 우리 다음 문장 보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라는 부사 하나 더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이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여야 하나요? 앞문장에 대한 예시여야겠죠. 즉, 기다리지 않아요의 예시일 거예요. 자, early in the year, 연초에요. The employee, 한 직원이요. might set aside, set aside 옆에 비축해두는 거예요. 즉, 저축해둬요. 돈을요. 왜요? To buy Christmas present.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요. 연초부터 내가 12월 크리스마스 때 살 돈을 저축해놨어요. 그치만 spend it. 그걸 써버리죠. 언제요? 여름 방학이요. 그 대신에. 지금 우리 성급하게 사용하는 거 그것의 예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 저축해둔 돈을 여름에 쓴다? 잘 썼네요. 여기까지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흐름이. 자, such cases. 그러한 경우, 여기에서 그러한 경우는 또 뭐예요? 기다리지 않는 걸 말하겠죠. 그러한 경우, 사례들은요, could be examples. 예시가 되줄 거예요. 뭐의 예시? 의지의 약함의 예시가 되줄 겁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내가 눈앞에 있는 보상을 더 추구해요. 이것은 의지가 약한 거겠죠. 자, 우리 친구들. 마시멜로우 테스트라고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하나의 마시멜로우를 먹을래? 아니면 조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2개를 먹을래? 라는 테스트가 있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 그 마시멜로우 테스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쫓을 건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다가 더 큰 즐거움을 누릴 건가? 그거에 대한 글이에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은 아이들은 좀 의지가 약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hat is,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주체가요. May judge, 판단했어. 그리고요, resolve, 결심했어요. 뭐 하기로요? To spend their savings, 그들의 저축을 쓰기로. 언제? In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요. 뭘 위해서? For the greatest benefit, 가장 큰 이익을 위해서요. 여기까지. 이거 무슨 말이야? 한 사람은 아니면 한 동물은요. 가장 큰 이익. 자, 이거부터. 가장 큰 이익이 지금 미래 보상, 미래 이익을 말할까요? 아니면 즉각적인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말할까요? 당연히 미래 이익을 말하겠죠. 자, 이거는 미래에 대한 보상을 말해요. 즉, 미래 보상을 위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내 돈을 쓸 거야 라고 판단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치만, 근데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 내가 크리스마스 때 이거 써야지라고 했는데 다르게 행동을 해버립니다. 뭐 할 때요? 유혹이요. 뭐에 대한 유혹? 즉각적인, 즉 현재에 대한 즐거움의 유혹이
disappears, 사라졌을 때요. 네. 현재의 즐거움을 위한 유혹이 사라졌다면 기다리겠죠. 행동을 다르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현재 이익을 위해서 내가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건 현재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 appears, 나타났을 때가 되어야지 자연스럽겠네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5번, 즉 disappears가 아닌 appears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미래의 보상을 선호하고 기다리지만 가끔 좀 성급하게, 즉 현재의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을 느끼면은 조급하게 사용을 해버린다. 즉 계획과 다르게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3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9번 질문은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자, 문장 삽입은 그냥 풀면 안 돼요. 우리 문장 삽입 그리고 순서 배열 문제는 평가원에서 간접 쓰기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간접 쓰기 이제 살짝 독해력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쓰기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다른 전략으로, 즉 내가 글을 어떻게 쓸 건가, 글을 똑바로 썼다면 이거는 어떤 순서대로, 즉 얘는 어디 들어가야 되는가와 같은 문제 해결력이 조금 더 요구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특성상 우리 주어진 문장, 주어진 단락을 잘 기준 잡아야 해요. 즉 여기에서 최대한 많은 단서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자, 우리 이 문제 한번 볼게요. By comparison, 바로 보여요. 비교해보면, 이와 비교를 해보면, 자, 비교를 해본대요. 비교해보면 birds, 새인데요. 어떤 새냐면 긴 유년 시절을 가진 새들이, 그러니까 얘네가 누구냐면 동격의 콤마로 표시해 줄게요. 그러니까 걔네가 이동하는 애들이에요. 그들의 부모와 함께. 그런 애들이 tend to, 이제 동사 나왔네요. have the most efficient migration routes. 가장 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가진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지금 새인데요. 어떤 새? 유년 시절, 유년 시기가 좀 길었던 애들은요. 자, 걔네들은요. 효율적인 이동을 한대요. 자, 내용 파악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절대. 단서를 다 잡아야 돼요. 자, 얘랑 비교하는 by comparison이라는 표현이 썼다고요. 자, 그러면은 얘랑 비교될 만한, 즉 새인데 유년 시절이 좀 짧은 애들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애들인지 모르겠지만 좀 효율적이지 않은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반드시 앞에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기준 잡고 한번 볼게요. Spending time,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As children, 아이로서. 이 표현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이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 즉 유년 시절이 되겠네요. 오케이. 유년 시절? 여기에 내가 한번 초점 맞춰보겠어. 이거 짧은 거 비교 대상이겠구나. 조금 잡아볼게요. 자, 유년 시절, 즉 아이로서 시간을 보내는 건요. 허락해줘요. 동물들이요. 뭐 하도록요? allow A to B죠. 배우도록 허락해줍니다. 뭐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요. 자, without childhood, 유년 시절이 없다면요. 동물들은요, may rely more fully on, rely on인데 more fully, 훨씬 더 많이 의존을 해요. 어디에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에. 자, 그리고요, 그 결과 be less flexible, less flexible, 덜 유연해집니다. 융통성이 좀 적어진대요. 자,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년 시절은 도움이 돼요. 환경에 대한 학습을 도와줄 수 있어요. 자, 유년 시절이 없으면요. 유년 시절이 없는 애들은
하드웨어에 의존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융통성이 낮아요, 얘네들이.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유년 시절과 유년 시절 없는 그런 경우를 비교하고 있네요. 자, among migratory bird species. 자, 우리 이동하는 새 종류 사이에서, 즉 철새들 생각하면 돼요. 좀 이동을 하는 그런 새 종류 사이에서요. those, 우리 those라고 하면은 사람들 아니면은 뭐뭐한 것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뒤에 수식어가 붙어서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것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새들인데요. 여기 맥락에서는 that are born knowing how, when, and where to migrate. 태어난 새들이에요. knowing, 안채로 알면서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아는 분사 구문입니다. 자, 뭘 아냐면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지 아는 그런 새들. 그러니까 걔네가 누구냐면 다시 말하면 이동을 하는 거야. entirely, 완전히 with instructions, 지시사항과 함께요. 지침서와 함께요. 그런데 어떤 지침서? 그들이 were born with, 가지고 태어난, 즉 그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침서와 함께 이동을 하는 애들 있잖아. 자, 여기까지. 자, 태어나기를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즉 태어나기를 내가 이동에 대한 지침서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자, 그런 새들은요. 우리 nose라는 주어, have라는 동사. 자, 때때로 가집니다.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가져요. 자, 우리 여기에서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가져요. 자, 얘네들은요. 유년 시절이 있는 새들일까요? 유년 시절이 없는 새들일까요? 자, 우리 주어진 문장의 맥락, 그리고 지금까지의 맥락을 다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 즉 유년 시절이 없는 새들을 말하네요. 자, 얘네들은요. 이미 가지고 태어난 지침서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즉, 그냥 딱히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서 these birds, 이런 새들, 그러니까 태어난 애들인데 knowing, 안채로 태어난 애들이에요. 뭘 아냐면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안채로 태어난 애들은 don't adapt easily, 잘 적응을 못해요. 자, 하나 더. 자, 얘네들은요, 적응력이 낮아요. 자, so, 그래서요, when lakes dry up, 뭐 했을 때 호수가 말랐거나 숲이 농지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기후 변화가요, pushes, 밀어버렸어요. breeding ground, 번식지를요, farther north, 북쪽으로 밀어버렸어. 그러면 이런 새들은요, 어떤 새들? are born knowing how to migrate. 계속 똑같은 표현.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나기를 그렇게 알고 타고난 아이들이면 keep flying, 계속해서 납니다. 뭐와 함께? 무엇을 통해서요? 오래된 규칙과 지도를 통해서요. 자, 얘네들은요, 적응력이 좀 떨어지고 그냥 가지고 태어나서 융통성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 주어진 문장 다음에 흰 색깔로 된 문장 한번 먼저 볼게요. 자, childhood, 유년 시절은요, 증진시켜줘요. 뭘? The passing on, 전달을요. 뭐의 전달? 문화 정보. 그리고 문화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리고요, 문화는요, can evolve, 진화할 수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보다요. 자, 갑자기 유년 시절에 좋은 점이 등장을 했어요. 자, 우리가 주어진 문장 없이 유년 시절 없는 새들은 좀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라는 맥락에서 갑자기 유년 시절은 도움이 돼가 자연스럽나요? 자연스럽지 않죠. 우리가 이 지문에서 주어진 문장을 반드시 넣어줘야 한다면 여기 유년 시절이 없는 새들 맥락에서 유년 시절이 좋다라는 맥락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즉 얘와 비교가 될 만한
유년 시절이 없는 새가 앞에 나왔어야 하고, 그리고 유년 시절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년 시절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가 뒤에 나왔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주어진 문장 넣어서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얘네들은 잘 적응을 못해. 좀 오래된 지도를 가지고 이동을 해. 근데 반대로 유년 시절이 있었던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이동하는 애들. 걔네들은 좀 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가진다. 자, 유년 시절은요. 그래서 전달을 용이하게 해줘요. 문화적 정보를요. 그리고 이 문화라는 건 유전자보다 더 빠르게 진화를 합니다. 자, 우리 저 비교 맥락도 좀 살려볼게요. 자, 지금 유년 시절을 가진 애들은요, 문화를 만들어요. 즉, 자기네들만의 뭔가 전달 세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유년 시절이 없는 애들은요, 그냥 타고난 걸로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즉, 유전자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유전자보다 문화의 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게 이 지문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정리해 줄 거예요. 유년 시절은 유연함, 융통성을 줍니다. 세상을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 얘네들은 적응력이 적지만 얘네들은 적응력이 반대로 높겠죠. 그래서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비교, by comparison이라는 맥락 살려서 여기 부분에 문장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4번 문제 볼 건데 이 문제는 빈칸 문제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 소재가 brainwriting 같은 좀 되게 생소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소재가 나왔어요. 자, 그래도 겁먹지 말고 반드시 지문에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히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니까 to find the hidden potential in teams. 찾아요. 뭘 찾냐면 숨겨진 가능성, 잠재력을 팀 내에서 찾기 위해서는요. Instead of brainstorming 대신에요. We are better off. 우리는요. 더 잘 될 거야. Shifting to 바꿈으로써요.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바뀌냐면 어떤 과정으로 변화해 가는 건데 brainwriting이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바꿈으로써요. 자, 얘가 아니라 얘를 해야 돼. 즉, 우리 지금 brainwriting이라는 걸 강조해 주려고 하는데 자, 얘는요. 뭐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팀 내의 잠재력. 오케이, 한번 계속 볼게요. The initial steps are solo. 초기 단계들은요. are solo. 단독적이에요. 즉 혼자서 하는 거예요. brainwriting에 대한 설명이겠죠. 자, 얘네들은요. 일단 혼자서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초기 단계가요. 자, 그러면서 you start. 설명해줘요. 너는 시작해. by asking everyone. 모든 사람에게요. 뭐 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냐면요. 만들어 봐. 생각을 좀 독립적으로 만들어 볼래? 응. 독립적인 아이디어 이거를 시작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You pull them. 너가 그것들을 다 모아. 그리고요. 공유해. 그것들을요. 익명으로 공유를 해요. 팀 내에서요. To preserve independent judgment. 독립적인 판단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Each member, 각각의 구성원들은 evaluates them on their own. 혼자서 독자적으로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평가를 합니다. 아이디어도 혼자서 내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아이디어 평가도 독자적으로 해요. 독립적인 평가. 자, 그러면서 only then, 바로 그때 does the team, 그 팀은요. 오직 그때만 팀들은 come together, 다 같이 모여서 고르고 그리고 개선, 즉 다듬어 갈 수 있어요. 가장 promising, 유망 있는, 즉 가장 가능성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을요. 자, 바로 그때만이 언제야?
혼자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평가하는 거. 바로 그때만 우리 팀들은 좋은 선택지를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뭐야? 팀 내의 잠재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뭐가? 독립적인 것이요. 그러면 독립적인 것이 바로 브레인라이팅의 핵심 특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계속 보니까 by blank, 빈칸을 함으로써 뭐 하기 전에? 고르고 elaborating, 다듬기 전에 뭐야? 아까 여기서 고르고 다듬는다고 했는데 다 같이 고르고 다듬기 전에 우리가 뭘 하나요? 독립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고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그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독립적인 거. 즉, brainwriting. 그걸 함으로써 팀은요, surface, 마주칠 수 있고요. 그리고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요. 근데 어떤 가능성? They might not get attention. 집중, 즉 관심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에요.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즉 독립적으로 뭔가 brainwriting을 하지 않았더라면 관심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몰랐던 그런 애들을 이 팀들이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팀 내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네요. 자, 우리 뭔가 독립적이다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선지 찾아볼까요? 1번. 발전시키고 평가해요, 생각을. 독립적으로. 뭐야? 아이디어 발전시키고 평가해요, 독립적으로. 다 들어갔는데 정답은 1번이겠죠. 자, 다른 선지 한번 볼까요? presenting, 제시하고 토의하는 거예요. out loud, 그냥 생각 있는 그대로요. 내 생각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토론하는 것. 자, 내 생각을 뭔가 막힘없이, 다른 사람들의 막힘없이 다 크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토의하세요. 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빌딩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3번. assign. 배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역할을요. 각각의 멤버들에게 역할을 다르게 맡는다도 아니죠. 자, 합의, 동의에 이릅니다. 이 옵션에 대해서요. 동의에 이르는 것은요. 이것 후에 일어나는 거죠. 즉, 선택하고 다듬는 게 동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 전에는 아직 동의에 이르지 않았죠. 독립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으니까. 자, 5번, skipping. 넘기는 거예요. The step of judging these options. 이러한 선택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1번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 한번 볼게요. brainwriting process는요, make sure, 확실히 해줘요. 뭘? All ideas are brought. 모든 생각이요, 가져다지는 걸요. to the table. 테이블 위로요. 즉, 모든 아이디어들이 다루어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요, 모든 목소리가 가져다줘요. 어디에요? 대화예요. 즉, 모두가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익명으로요. 그래서 뭔가 직급이나 성별이나 다른 배경 요소 없이 정말 생각 그 자체로 우리가 한번 토의하고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테이블 위로 그리고 대화 속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it is especially effective. 그것은 특히나 더 효율적이에요. 그룹에서요. 어떤 그룹? That struggle, 투쟁, 즉 노력하고 있는 그룹들이에요. Achieve collective intelligence, 집단적인 지성, 즉 집단지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들, 즉 그룹 내 잠재력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팀에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라는 게 이 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brainwriting, 즉 포인트 특징은 독립적인 것, 그것이 팀 내의 잠재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지문이었어요. 자, 우리 마지막 3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8번도 문장 삽입 문제였는데, 자, 얘도 아까 쌤이 말한 대로 주어진 문장을 보고 기준을 반드시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얘도 바로 보여요. On the other hand,
반대로 반면에 말 그대로 따라야죠. 얘와 비교되는 게 반드시 앞에 있을 거라고요. 자, 농부들인데 걔네들은 반대로 살 수 있어. 똑같은 곳에. Year after year. 해마다요. 그리고요, did not have to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요. 뭘 이동시켜? 그들의 어린 자식들을요, 아주 먼 거리를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내용부터 정리. 자, 농부들이요. 두 가지 특징이 나왔어요. 자, 얘네들은 could live, 같은 장소에서 살 수 있어요. 같은 장소에서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어린 자식들을 이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뭘로 연결이 됐다고요? 반면애로 연결이 됐다고요. 자, 그러면 얘랑 반대되는 뭐 농부가 아닌 애가 나오던지 같은 장소에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던지 어린 자식을 이동시켜야 하는 사람들이 나오든지 뭔가 비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기준 잡고 우리 한번 볼게요. 자, growing crops. 우리 농작물을 기르는 것은요. first A to B. 사람들이 뭐 하도록 만들었냐면 머물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디예요? 한 장소예요. 자, hunter-gatherers. 수렵 채집인들은요. 뭔가 전형적으로 이동을 했죠. frequently. 자주요. 자, 지금 두 문장 읽었는데 상반되는 특징이 나왔어요. 작물을 기르는 건 한 장소에, 수렵 채집인은 이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작물을 기르는 것, 농부를 말하고 얘와 반대되는 것, 수렵 채집인이 등장을 했네요. 자, 그러면서 그리고 걔네들은요, had to be able to carry. 이동시킬 수 있어야만 했어요. 모든 그들의 소유물들을요, every time they moved.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요. 특히나 엄마들은요, 데리고 가야 돼요.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기준 잡은 표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 결과, 자, 여기에서 결과는 뭐의 결과? 이동시켜야만 하는, 즉 수렵채집인들의 결과예요. 자, 걔네들은 수렵채집인 부모들은요, 엄마들은요, could have only one baby. 오직 한 아이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즉 외동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Every 4 year, 4년마다요. 즉 4년이 지나면 한 명이 더 낳고 또 4년이 지나면 한 명이 더 낳고 이렇게 4년마다 한 아이만 가지고 있었어야 해요.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니면 so spacing their birth. 자, 그들의요 출생을요 spacing, 뭔가 간격을 두는 거예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요? 걔네들이요 never had to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carry 이동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more than one child at a time. 한 번에 한 아이 이상을 이동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오케이. 지금 수렵 채집이는 계속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4년에 한 번씩 낳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동이 잦아요. 그래서 4년에 아이를 한 번씩 낳습니다. 자, 우리 주어진 문장 다음 맥락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Society that settled down. 뭐야? 정착한 사회? 여기에서 벌써 정착, 이동을 하지 않는 맥락이 나왔는데요. 한번 계속 볼게요. 한 장소에 정착한 사회는요. 줄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출생 간격을요. From 4 years, 4년에서, 아까 4년이었잖아요. 4년에서 한 2년 정도로 줄일 수 있었어. 이거 뭐예요? 갑자기 수렵 채집인에서 우리 정착, 즉 농부로 이동을 했네요. 자, 정착이 농부라는 건 어떻게 알죠? 앞에서 농부, 우리 농장, 농경을 하는 것이 한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해준다. 즉 정착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나왔던 단서들을 다 합쳐서 글을 이해해야만 해요. 그래서 갑자기 수렵 채집인에서 정착으로 넘어가는 우리 이 부분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이 농부들은요, 계속 이동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니까 정착사회는요, 뭔가 출산 간격을 4년에서 2년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각각의 여성들은요, could have more children, 더 많은 아이들을 가질 수 있었죠. 뭐보다요? 그녀들의 수렵 체질인 상대방들보다요. 자, 그런데 그게 또 무슨 의미냐? 그 대가로요, 무슨 결과를 맞는 거냐면요, rapid population growth, 아주 빠른 인구 성장을 나타내준다라는 거예요. 어디 사이에서? 농경 사회에서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 빠른 인구 성장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an increased population, 증가한 그런 인구들은요, was actually an advantage, 이점이에요, 장점이에요. 뭐예요? 농경사회예요. 자, 왜냐하면 농업은요, required, 요구하거든요, large amounts of human labor, 많은 인간 노동량을요. 자, 그래서 우리 농부, 즉 정착사회와 계속 이동을 해야 했던 수렵채집인의 사회를 비교하는 글이었고, 우리 수렵채집인들은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4년에 한 번씩 낳을 수 있었다면, 이 농부들은 정착을 하기 때문에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그 덕에 인구 성장까지 보탬이 되었다라는 그 맥락이 바뀌는 부분에 들어가야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오답률 4위 네 질문을 모두 봤고요. 우리 친구들 좀 꼼꼼히 지문 분석하면서 문제 선지들까지 좀 꼼꼼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